그리고 투자자들도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할 때 이쪽은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산업. 무슨 말이에요? 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는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이 시점에서 질문. 네. 그럼 실제로 진짜 특정 컨텐츠가 짠 하고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킹덤이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최근에 DP가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웨이브도 그런 사례가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이게 월 구독 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구독자가 증가했다가 그런 컨텐츠가 조금 시들해지면 또 빠졌다가 이게 가시적으로 보입니까? 네,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를 야. 지속적으로 제공은 하고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가 매번 성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몇 개를 만약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오픈한 후에 가입자 증가율이나 이용자 수 증가율을 봤을 때 확연히 오리지널 콘텐츠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가입자나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시장이고요. 만약에 넷플릭스나 뭐 저희 웨이브 같은 경우에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 후에 그 주기가 있거든요. 이용자들을 락인 시켜야 되는데 그 락인 시키는 그 주기를 못 맞추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후속작들이 시장에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시장에서 반응은 이미 가입자 수나 이용자 수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는 보입니다. 저희는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가입자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를 오픈하고 이야. 나서 시간 단위 그리고 분 단위까지 체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콘텐츠를 내놓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용자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규 컨텐츠를 소개할 때, 특히나 오리지널 컨텐츠를 소개할 때 그 한 주 또는 뭐 하루 피말리겠네요. 네. 그리고 뭐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놓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세밀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제작 뭐 이제 기획 제작부터는 아무래도 저쪽에 이제 제작단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 콘텐츠라 하더라도 홍보와 마케팅이 정말 치밀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시장에서 성공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가 웨이브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최근에 DP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 이야기가 많아서 넷플릭스는 볼 게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를 이제 먼저 경험을 했거든요. 넷플릭스의 미래, 디즈니 플러스의 미래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넷플릭스는 볼 네. 게 없다는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볼 게 없다는 거를 이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오리지널이라는 콘텐츠에 이미 각인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잘된 콘텐츠가 있고 못된 콘텐츠, 그렇죠. 잘 안 되는 콘텐츠가 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인간 수업 하고 나서 DP 전까지 요 사이를 한번 어떤 콘텐츠를 내놓는가 한번 보면은 그 중간에 킹덤 아신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봤어요. 그 중간을 끊어서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는 콘텐츠에 대해서 약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맞아. 아신전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 없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전략이라는 부분이 그 이용자들은 시장에서 반응이 하루에 들어가서 보고 나서 볼 게 없어. 그렇지.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어느 이용자들은 꾸준히 기다리는데 넷플릭스는 그 주기를 넓게 가져가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콘텐츠가 볼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올해 넷플릭스에 대한 콘텐츠 오픈이나 전략을 보게 되면은 이미 DP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아마 오징어 게임도 나오고 이제 좀 괜찮은 컨텐츠들이 뒷단에 몰려 있습니다. 후반에. 아, 2021년 하반기에 그 자체 오리지널 네. 콘텐츠가 개봉할 그게 수가 더 많고 아. 좀 더 대작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제작이나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미 코로나 때문에 제작단이 굉장히 이게 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만약에 6개월 걸려서 만들 콘텐츠라고 하면은 그 6개월에 한 2배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면이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원래는 이렇게 되면 안 됐던 거였는데 정상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시간에 딜레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고요. 올해 넷플릭스가 국내에 5,500억의 투자를 2021년에 그러니까 5,500억? 네. 근데 넷플릭스가 국내 진출하고 2020년까지의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8천억입니다. 야. 그런데 올해만 5,500억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또? 한국 시장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는 건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한국 시장을 대단하게도 보지만 넷플릭스의 그 전략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는 거는 저희 관점에서는 한국에 투자한다고 보는데 넷플릭스의 관점은 글로벌에 투자하는 관점입니다. 5,500억은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시아 태평양에 대한 투자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네. 한국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거기에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뿌린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컨텐츠 산업에 돈을 쏟아붓는 거네요. 네네. 우리 컨텐츠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 네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 좀 말씀해 네. 주세요, 선생님. 저희가 일반적으로 콘텐츠 제작 시장의 재원을 한번 보시면은 과거 유료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광고 매출로 제작이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중국 자본에 의존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한알령 이후에 중국 자본의 투자가 많이 막히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넷플릭스의 투자금입니다. 그러면은 국내 같은 경우가 광고 시장이 정체되고 광고 매출로만 제작비를 보존하기가 그러니까 제작을 하기는 어려운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쪽에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이 콘텐츠 산업이라는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도 보통 저희가 이제 뭐 투자 성향을 분석을 할 때 이쪽은 적극 투자형이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산업. 무슨 말이에요? 적극 투자형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는 위험을 감수하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수익률은 좀 약간 높지만 그 위험을 떠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대박, 네. 많은 네네네. 확률로 좀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 책 중에 블록버스트라는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헐리우드가 100개의 콘텐츠를 내놓았을 때 보통 상위 보통 10%도 안 되는 네. 대작이 성공했을 경우에 모든 100%를 커버시켜 버리거든요, 이 산업은. 그게 이제 블록버스터의 법칙인데 그 헐리우드 산업과 똑같이 이 콘텐츠 산업은 그런 법칙, 약간 몇 개의 대박이 나머지의 수익과 나가는 마이너스가 담보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넷플릭스의 투자가 갑자기 높아진 이후의 이면에는 이미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글로벌 유통을 통해 가지고 가입자의 유치나 그 성장이 이미 자기들 입장에서는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대한 질문을 좀 네네네. 여쭙겠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정말 잘 만드는 겁니까? 정말 잘 만듭니다. 정말 국내 산업의 콘텐츠를 이제 동영상 콘텐츠로만 이제 한정해서 보는 상황은 점차 바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획과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기획하고 시나리오 이제 방송 작가분들이나 또 방송 연출자분들이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같이 작업하는데 이미 이쪽에서는 IP 확보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콘텐츠 제작하기 위한 IP 확보를 어디로 가져가야 되라는 고민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작을 하는데 IP 확보가 어렵고 콘텐츠를 수급해야 되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수급하는데 비용이 상승하면서 그러면은 OTT 플랫폼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원천 IP 쪽으로 점점 더 그게 넓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아시겠지만 보통 DP도 맞습니다. 웹툰이 웹툰에서 원작이잖아요. 나왔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동영상 OTT에 대한 원천 IP를 웹툰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TV 며느라기 같은 경우도 웹툰 소설이었고 엄청 많더라고요, 네. 웹툰이. 그런데 웹툰이 가지고 있는 게 왜 그쪽에 관심이 가냐면은 이미 동영상에 있는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이디어도 많지만 이 OTT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기존에 있던 방송 콘텐츠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차별적이고 독특한 콘텐츠를 맞아요. 원하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이용자들의 니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웹툰은 아마 보시겠지만 웹툰은 정말 다양하게 막 소재가 이루어지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동영상 콘텐츠에 맞게 각색을 하고 IP를 확보해서 그거를 제작하고 그걸 유통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로 약간 이 시장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넷플릭스 보시면은 웹툰 소설 원작들이 많고 네. 그리고 CJ ENM 쪽에서 TVN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웹툰의 그렇지. 영역들로 많고 그러면서 네이버나 그리고 카카오 쪽이 그 웹소설이나 웹툰 IP 확보를 위해서 인수나 합병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원천 IP를 확보해야지만 그 IP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의 영역으로 유통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동영상으로 이제 OTT 쪽은 특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났어요. 기존의 플랫폼에서 보는 영상 콘텐츠는 소재의 제약도 많고 표현의 제약도 많은데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어쨌든 거기에서 드러나는 콘텐츠는 약간 뭐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 성향도 있긴 있는데 OTT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마치 극장에서 보듯이 잘 드러나는 것 같아. 네네. 자르는 것도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몰입도도 높아지고 일단 소재가 다양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IP는 그 우리 마리지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카드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소재 제약이 없다 보니까 확실히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네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